미모로, 미모적으로. 이시훈 리더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엄마,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 동생이었는데 지금 이제 한 명 더 생겼죠. 여기 병원 이름이 아름다운 동행인데 스포츠님과 또 가족들과 또 우리들과 아름다운 동행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욕구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불이 붙었는 그 청춘 이게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드립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의 메인 흙 속의 진주. 국회로 해야 되나? 흑진주 아니겠다. 흙 속의 진주. 거기 뭐고 진정희 리더님 CD에 보면 나를 모래가 아닌 진주로 키워라고 되는데 이름이 이미 진주예요. 진주. 이제 찾으면 돼요. 맞죠? 예? 흑진주예요? 흑진주래요. 진주가 이제부터 미모 담당하세요. 미모 아니고 진주 담당. 세례글 후보 내가 세례글을 Q를 만들면은 진주라 그랬어. 맞아. 원래 그래. 원래 맞네. 맞네. 이미 진주. 이진주. 이미 진주. 예. 쇼더 플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진주입니다. 제가 지금 울고 시작해야 되는지 저 오늘 웃음의 아이콘이잖아. 사업 설명 주말에도 한 분을 만나서 사업 설명했는데 결론은 저보다 아미를 잘 알고 계셨던 분이고 토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만났던 분들이 있었는데 30년 전, 10년 전에 아미를 했던 분이고 알았던 분이고 하다가 그만두신 분이고 거기서 제가 와 근데 다시 공부해야 되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하면서 답이 음원밖에 없구나 하는 걸 오늘 왔을 때 더 적실하게 느꼈었고 거기서는 음원이 이렇게 조금 마음으로 움직였다면 정신을 딱 차리게 할 수 있는 건 미팅밖에 없더라고요. 미팅에는 그러니까 답이 있다면은 미팅이 답인 것 같아요. 아메이에서 제가 사업 설명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게 두섭긴 한데 미팅을 사실 오늘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요. 한 번 만나가지고 어쨌든 저는 파트너가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는 그 갈망함으로 안 이루어지겠나 다가섰을 때 끝에 가서는 네 거 하나 사줄게 이렇게 다 끝나게 되더라고요. 이거 하던가요? 그렇게까지 만나가지 않았어요. 했는데 미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입에서 내뱉는 게 목표가 되고 뱉었기 때문에 저는 제 속마음에서는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쪽팔리게 살지 말자는 게 되게 있거든요. 어쨌든 잘못해가지고 넘어질 때도 있고 욕먹을 때도 있고 뭐 좋게 볼 때도 있고 나쁘게 볼 때도 있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나를 쪽팔리게 생각하지 않게끔만 살자 했는 게 되는데 오늘 제가 사업 설명을 통해서 모든 리더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저보다 더 나으신 리더님 많으신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메이 사업을 왜 하냐면은 솔직히 아메이 사업 하시는 저뿐만 아니라 스폰서님들 높이 있는 박철우 리더님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저는 돈에 대한 갈급함이 되게 커요. 돈을 저는 잃어본 적은 없는데 저 역시 저는 제 사업 설명이 처음이 아닌데 계속해서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저는 97년, 98년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그때 겪었고 돈이 들어왔다 나간다고 하는 게 순식간이라는 거를 중학교가 되는 그 상황에서 저희 집이 완전 쫄딱 망했어요.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정말 쫄딱 망했는데 TV에서 나오는 빨간 딱지가 진짜 저희 집에 있었고 저희 집도 조금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때는 어음이 있었고 사업하면서 이제 돌렸으면서 이제 아버지 때문에 농협이 휘청거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그게 농협이 되는 그 상황이었는데 새마을금고도 힘들었고 그러니까 저는 좀 촌에 있어가지고 했는데 IMF를 통해서
그때 한번 쫄딱 망했을 때 친했던 친구들까지 다 끊게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친했는데 저 빼고 엄마들이 이제 애들 태워가지고 집에 가고 같이 내려왔는데 경운 앞에서는 같이 놨다가 어느 순간 저만 버스 운전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저는 학창 시절에 겪었을 때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그 나이에서는 저는 참 돈이 더럽다는 생각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땐 철이 없었고 어렸는데도 그 속에서 저는 갈급하게 돈을 많이 모으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돈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 혼자 좋아하는 거였지 돈이 저를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결혼을 했지만 결혼 전에도 저는 돈을 모아야 된다. 내 통장에 결혼하고도 저희 고모들 항상 얘기했던 게 결혼하고 나면은 여자가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하다 보면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장에 돈은 있어야 된다 해서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사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니까 그게 야금야금 쓰일 때가 있더라고요. 하니까 저희 신랑은 이진주는 주머니 뭔가 있다는 그 생각에서 저희 신랑은 저를 이진주는 돈이 있는 줄 알아요. 정말 저희 신랑은 뭔지 모르는 근자감이 이진주는 돈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돈을 차곡차곡 모으면서 그 돈을 혼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조금 자산이 있지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또 다른 돈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있으면은 없어질 줄 알았고 없어서 돈 걱정이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속에서 제가 또 읽어졌던 게 로버트 기요사키 예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제가 대학교 이제 1학년 때였나? 이제 넘어갈 때였는데 부자 아빠 갓난 아빠가 베스트셀러라 해서 남들이 읽던 책을 이때 한 권 읽었었어요. 빨간 책을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를 읽으면은 자산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한번 재정리할 수 있다고 주변 친구들이 권유했던 책이기도 해서 봤는데 보다가 제가 너무 헛망망하고 이게 소설책인 것 같아서 소설책인데 현실감 있게 너무 이야기했지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여서 읽다가 말았어요. 저는 책을 좋아해서 많은 책들을 읽었지만 내가 책을 참 못 읽고 있고 어휘력이 안 돼서 이 책을 이해 못하는구나 해서 쳐다도 안 봤던 책이었는데 그 후에 이제 보게 됐을 때 다시 한번 봤을 때 지금 이 책이 빨간 책은 저희 집에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수입에 관심을 가지고 부자는 자산에 관심을 가진다고 했던 말이 지금은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때는 돈이 있으니까 자산을 얘기하는 거고 돈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수입을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이거를 이렇게 허물만하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 속에서 가난한 사람은 돈을 위해서 일하지만 부자는 돈을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했을 때도 돈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가난해서 돈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아빠는 하나하나 모았기 때문에 이만큼 돈이 생긴 거지 이렇게 해서는 남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했고 결단코 될 수 없다 했는데 다시 한번 30대에 만나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는 내가 그러니까 20대에 알았던 그 생각하고 판약이 틀렸고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다가오는 게 틀렸는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절실하게 보면서 조금씩 갖춰보게 됐을 때 그 방법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첫 번째 시스템을 만들어라. 예전에는 시스템은 말도 안 된다 했는데 그 시스템을 이제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돈도 없고 그리고 지식도 없고 학벌이라 하면은 저는 대학에 나온 게 다지 박사학위, 석사학위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라 했을 때 경제적으로 아는 게 너무 없어서 책으로 통해 봤을 때 마지막에는 그 시스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는 말인데 이거를 네트워크하고 다단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차이점도 한번 같이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상황이 뒤에 가서 또 얘기 드리겠지만 아메이 사업을 만나게 됐던 데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과 다단계를 차이점을 알고 다가서야 되는데 아메이를 제가 저희 스폰서님이죠.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입원했는데 진주 씨 커피 한 잔 해요 했던 그 첫 만남이 저는 병실에 있을 때는 나도 환자고 옆에 계셨던 이모님도 환자이셨는데 그때 옆에 계셨던 이모님이 너무 예쁘고 너무 여유로워 보이는 그 60대 중년 여성이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모님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했는 그 여유로움이 너무 부러워 했는데 그러면 자기 아메 사업 해볼래 했을 때 기절을 앞이 까맣게 되면서 내가 롤모델로 잠시 잠깐 생각하면서 나 저렇게 여유롭게 싶다 했는데 단계였어. 아차 하면서 커피 한 잔 오늘로 안녕히 계세요가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참 안타까움으로 왔던 게 순식간에 왔던 피라미드 다단계였었어요. 분명히 30대 와서 다시 봤던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네트워크하고 다단계가 차이점 뭐지 하고 관심을 두고 있었지만 막상 아메 사업을 얘기하게 되니까 네트워크 모르겠고 피라미드 다단계 했을 때 엄마야 싶어서 무서운 생각밖에 없었어요. 도망가고 싶었겠네. 그 속에서 잠시 잠깐 생각 들었던 거는 저는 파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남들이 만났을 때 그냥 하나 사고 그냥 쓰고 그냥 소비자로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미를 말씀하셨던 지금 저희 스폰서님 당시 제가 막상 화장품을 바꿔 써야 되는 상황이어서 화장품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그냥 뭐 있어요 해서 물건을 그냥 하나 구매하겠다는 마음으로 생각했었어요. 저는 절대 파는 일을 못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속에서 남을 이용한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는 제가 원하는 돈이 아니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남을 귀찮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됐을 때 저는 그냥 오늘 만남에서 화장품을 하나 사고 거기서 좋은 인연으로 간다면은 그게 감사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생각들이 저희 스폰서님한테 익혔는지 모르겠는데 진주 씨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속에서 진주 씨가 이거를 팔려고 함부로 살려고 하지 마라. 물건을 안 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모님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야 되는 것도 있나요? 하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했었을 때 스포너님은 특별하신 분이니까 연륜도 있고 주변 친구도 많고 저는 친구라 하게 되면은 좁은 데서 몇몇 친구들이고 그 속에서 저희 아버지가 사업이 확 망하는 거 보게 됐잖아요. 하니까 저는 그 속에서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부끄러운데 그 후로 제가 사람을 잘 안 믿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할 때 사람을 믿었었기 때문에 보증도 섰던 걸 제가 뒤늦게 알게 됐었고 그거를 많이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 일궈냈고 사업을 확장시키는 그 어려운 그걸 다 봤었기 때문에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되게 힘든 상황에서 역시 연륜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색안경을 봤었어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하고 이야기 나누게 됐을 때 내가 지금 이 아메이를 만나서 한순간 됐던 게 아니다. 그 속에서는 시간도 필요했고 노력도 필요했고 배워가는 시간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보고 자산이 뭐라고 생각하냐 했을 때 자산은 재산하고 자산은 틀리잖아요. 근데 재산은 내가 일해서 모은다면 자산은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굴러가는 거란다면 저는 그때 그 상황에서 주식, 펀드 아니면은 건물주 그렇게 간단했었어요. 근데 저는 돈도 없었기 때문에 주식을 몰랐기 때문에 건물도 없기 때문에 아니요 저는 저하고 멀리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저희 스폰서님이 진주 씨가 하고 있는 소득은 노동 소득이지 않냐. 그때 병원에서 제가 새벽 1시가 됐는데 다 자는 시간에 노트북을 가지고 전 전산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서 시간대로 제출을 해야지 그 다음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회사에다가 제출을 해야지 회사에서 보고 이제
한 달 회사 매출을 보는 그 마감이었기 때문에 저희 스폰서님 옆에서 도대체 무슨 일 하길래 그렇게 해서 돈을 얼마큼 벌길래 저렇게 하는지 궁금했다면서 그 소득으로 인해서 본다면은 진주 씨가 하는 모든 사람들이 98%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지. 그렇다면은 소득이 일을 통해서 소득이 생긴다면은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는다면 소득이 생기지 않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은 그 속에서 일하지 않고 소득이 생길 수 있다면은 이 2%는 저하고는 별개되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시스템을 통해서 소득이 생긴다고 생각해봤냐 했었을 때 그 시스템은 예전 책을 통해서 가까이 했던 그 기요사키 작가가 했던 그 말은 얼핏 생각났지만 여기서 접목된다고 생각 안 했었어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이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지금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입으로 시간적 재정적으로 자유 줄 수 있다. 연년생이 되는 두 딸을 지금 집에다 두고 매일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지금 병원에서 애들은 집에 있는데 자기는 지금 병원에서까지 일하는 이 시간이 너무 안타깝지 않냐 했을 때 제가 망치로 뒤통수를 빡 맞는 상황이었었어요. 저는 이때까지 두 아이를 키웠지만 첫째 아이가 신생아 때는 저는 새벽에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돈을 조금 벌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둘째 낳고 6개월 때 큰애하고 뭐 둘째하고 할 것 없이 어린이집 맡기고 저는 그때부터 항상 일을 했었어요. 애를 둘 낳으면서 한 번도 출산 휴가 없이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저는 저희 재정이 조금 안전하기 때문에 했던 거였는데 이모님이 가정이 튼튼할 수 있다면은 자산을 생각해서 시간적 재정적인 자유를 줄 수 있는 아미 사업을 한번 들어볼 수 있지 않겠냐. 그 말 속에서 제가 듣는 거는 돈 드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내 능력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자 해서 들어갔을 때 인세 소득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때 제가 알고 있는 건물주, 특허권이나 뭐 작가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들 같이 자산이 있는 진짜 돈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저희 스폰서님이 저를 이야기하게 됐을 때 수익과 지출 곡선으로 제일 먼저 다가왔었어요. 진주 씨,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부럽다 하고 나처럼 살고 싶다 하는데 진주 씨 지금 일하고 있는 데서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회사에 들어갔을 때 회사에 대한 비전을 봤었고 거기서 저는 5년 이내에 승진할 거야. 목표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2년 아직 저는 30대 내 나이 젊고 5년을 투자하게 된다면 나는 이만큼 올라가고 그때는 내 소득이 이만큼 수입이 이만큼 생기기 때문에 안정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이 지출과 수익 곡선을 딱 그려주시면서 지금 내가 60대, 나는 60대다. 근데 나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입이 있다. 그게 자산이 된다면 해보고 싶지 않냐는 거예요. 했을 때 지금 진주 씨의 모습하고 내 모습 한번 비교해보자. 지금은 30대 본다면은 100세 시대까지 산다는데 나는 60대가 돼가지고 암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자산이 구축된다면 진주 씨 입장에서 짧아진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노후 대비 방안을 한번 고민해봤냐는 거예요. 그때 저는 5년 뒤에 승진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뛰는 그거 목표 하나밖에 없었는데 노후 대비는 한 번도 생각 안 했던 게 너무 충격적이었는 거예요. 그냥 승진만 한다면 수입이 느니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시간이 생길 거라 생각했었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노동 소입으로 제가 그만두게 되면은 끝나는 거였던 거예요. 노후에 대해서 한 번 생각 안 했던 거예요. 아미 사업은 재산을 불리는 게 아니고 소득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자산을 만드는 일이래요. 이 자산이 어떤 건데 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내 사업이 운영되고 거기서 이제 매출이라 한다면은 그게 소득을 해서 올 수 있는데 2년에서 5년을 투자한다.
그거를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지금처럼 그렇게 안 하고 새벽 1시까지 그렇게 얽매이지 않는 자투리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뛴다면 1년에서 2년 연 4천만 원을 소득이 생길 수 있대요. 처음에는 말도 안 돼요 했는데 그렇게 매달 증가하고 평생을 상속할 수 있는 자산이 일궈진다면 1년, 3년 투자할 수 있지 않겠나 했을 때 그렇게 투자한다면은 연 1억 2천만 원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짜투리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게 가능할까요? 자본이 없는데 했었을 때 저희 스폰서님은 지금 가지고 있는 젊음이 있지 않냐. 30대든 40대든 건강한 몸이 있다면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자투리 시간에 무자본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2년에서 5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만약 진짜 이런 일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나도 하고 싶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됐을 때 아메 회사는 생필품 제조 회사예요. 생필품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제조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메이 본사의 직원들이 ABO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ABO님들을 우대해주고 존중해주고 감사하게 생각하지 역행해가지고 왜 대한민국에서 갑질이라는 말이 잘 나오잖아요. 갑을 관계에서 판매한다고 무시하거나 거기서 네트워크를 생각해가지고 움직이는 저희를 다른 기업들 하면은 뭐 지금 S그룹, L그룹 많잖아요. H그룹 그렇게 군림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조회사라는 거예요. 아미 회사는 1959년에 설립되었는데 보시다시피 아미 본사예요. 이 본사가 어마무시하게 커가지고 처음에는 웃었어요. 말도 안 돼요. 여기서 뭘 한다고 했는데 이 안에서 보게 된다면은 전 세계로 확장하는 아메가 지금 세계 58개국에 진출했고 아메 현지 법인으로 했을 때 한국은 1991년도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여기서 또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유산 회사가 지금 앞에 말씀드렸듯이 큰 회사가 많잖아요. 근데 일반 회사하고 다른 점을 제가 뭐예요 하고 물었을 때 제품의 질이 그리고 회사의 규모가 또 유통 방식이 저희가 하려고 하는 네트워크 사업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유통 방식의 차이를 가지고 확장시켜주는 회사라는 거예요. 유통 방식을 저희 스폰서님이 설명하시기 전까지는 다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 속에서 아메는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쓰는 제품이라고도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 아메 제품 좋은 거는 알겠는데 비싸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아메 제품이 일반 용량은 똑같은데 이게 싸다고 하는데 싼 것도 모르겠고 고농축이라고 하는데 이 농축이 어떤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저한테는 비싸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스폰서님이 유통 방식을 이제 이야기해 주셨을 때 진주시 TV에서 광고 보지 않냐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 공유 좋아해서 렌탈로 공기청정기 드렸었어요. 저희 애들이 TV 보면서도 우리 거가 똑같다고 했을 때 그렇지 엄마가 좋은 거 했다고 작은 거 하고 그렇게 지냈다고 했었을 때 스포너님이 그래 맞다. 회사에서 좋은 거를 했다면은 괜찮은데 그게 그렇지 않다면은 조금 더 따지고 봐야 되지 않겠냐 지으면서 제품 만드는데 원료값으로 200원이 쓰인다. 그 속에서 진주씨 좋아하는 연예인들, 연예인들이 광고를 한다면은 광고주가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들어간 돈이 200원이 친다면은 총판에서 100원 또 넘어가는 때 도매 소매를 했을 때 왜 저희가 도매에서 200원 편의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뭐 슈퍼라든지 이제 매장 있잖아요. 거기서 300원에 판매가 된다면 소비자는 하나가 다 모여서 1,000원에 사게 된다고. 근데 왜 소비자 권장 가격이라 했을 때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 썼던 그 1,000원이 내 돈이 이렇게 하나하나에 쪼개졌는 거를 가지고 봤을 때
내가 쓰고 있는 물건의 질은 200원짜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더 크게 본다면은 IMF 이후에 제가 생긴 걸로 기억하는데 홈플러스가 들어왔을 때는요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그때는 동생하고 돈도 없는데 홈플러스 가가지고 그냥 그 100원 넣고 가방 넣어놓을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가지고 홈플러스에다가 가방 넣어놓고 저희끼리 운동장에서 막 놀다가 집에 갈 때 100원 찾고 그 재미로 저는 홈플러스 다녔었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 안에 사 먹는 거 생각도 안 했는데 홈플러스가 생기고 큰 대형마트 생기게 됐을 때는 회사에서 200원의 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광고료를 내면서 큰 대형마트에서는 700원 판다 했을 때 이게 싸다 했지만 싼 게 아니었다는 거죠. 회사들이 하나하나 다 가지고 가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돈을 내고 있었던 상황이란다면 아메이는 제대로 된 원료를 가지고 직거래할 수 있게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메이는 제조 회사예요. 유통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거를 만들어서 공장에서 만든 거를 회원 소비자에게 전달하게 됐을 때 400원짜리 재료를 가지고 700원으로 회원 소비자에게 주어진다면은 이 제품이 너무 괜찮아서 친구에게 한번 엄마한테 한번 이야기하게 되는 그 입소문이 유통 없이 광고 없이 그 차액이 300원 적립된다면은 회사에서는 소비자들한테 다 되돌려주는 거예요. 아, 300원이 아메 회사로 가는 게 아니라 유통 광고가 없는 이 직거래 방식으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한다면 지금 한국 아메이에서는 작년 한국 아메이가 연매출이 1조 2천억 원이었대요. 이 연매출을 가지고 봤을 때 35%를 소비자들한테 돌려줬다는데요. 수익 구조를 가지고 본다면 이건 저희 교육장에서 제가 항상 보고 지금 12월 아직 안 끝났거든요. 마감까지 열심히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네. 잘 파이팅. 15일날 그때 마감 다 하셨나요? 저 그때 병원 갔다 와가지고 화이팅하고 갔었는데 여기서 정말 정신 똑띠 차리고 수익 구조를 설명해 드린다면요. 나로 인해서 20만 원이 소비가 된다면 대형마트에서는 대형마트가 아니라 아미에서는 바꿔쓰기라는 거예요. 지금 넘어가 버렸는데 예전에는 저는 대형마트에서 20만 원, 30만 원 그냥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회원 카드를 가지고 했는데 분명히 이거는 소비하려고 샀던 카드였는데 거기서 소비가 너무 세게 쓰니까 저희 엔게지 지수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묶음으로 파니까 하나 사도 그냥 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재놓고 했던 게 그게 과소비를 유발하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그렇게 많이 썼는데도 저한테 회사에서는 감사하다고 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피자 한 조각 사 먹어도 2,500원 받더라고요. 맞네. 근데 아메이는 갱신도 해야 되잖아. 아메이는 동일하게 똑같이 매달마다 20만 원 정도 제품 바꿔 쓰기를 한다면은 회원 가입비 없이 마트에서는 지금 그게 올라서 1년에 했을 때 38,500원이거든요. 예전에 3만 원이었는데 그게 올랐어요. 8,000원씩 나오는 네. 근데 지금 저희 아미에서는 회원 가입비가 없어요. 회원 가입비가 없는데도 회원이기 때문에 30% DC를 해줘요. 그리고 택배를 본다면은 주문하고 열흘 걸릴까 일주일 걸릴까 고민해야 되는 그 시간에 와요. 또 본다면은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가 있어요. 이거를 저희 신랑이 아메사 되게 반대하는 쪽이었는데 마스크가 조금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바꾸러 가자니까 저희 신랑이 니 같은 소비자 때문에 폐해가 생긴다고 회사에 민폐가 되기 때문에 제품에 하자 없으면은 그걸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이상이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이물질이 묻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흠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포장 그거 조금
네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바꾸는 거는 소비자 된 태도가 아니라고 저희 신랑이 질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대도. 네, 그러면서 사업 이야기하면 죽어라 하는 저희 신랑인데 아미 제품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저희 아미는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에서 감동을 주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또 본다면 캐시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기회가 좋아져요. 이 캐시백이라 한다면은 지금 뒤에 가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업의 기회뿐만 아니라 여행의 기회도 주어진대요. 지금 오늘 다 들으셨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안 돼서 지금 저는 내년에 확인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요. 여행의 기회도 있어요. 또 본다면 20만 원 썼을 때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캐시백이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오는 거고 이게 어떻게 해서 사업의 기회가 되는지 안내드린다면 20만 원 쓰게 됐을 때 3%를 돌려줘요. 그 돈이 계산하게 되면 6,0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PB가 있고 BV가 있는데 6,000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해서 들어오게 되니까 네, 대충 10,000원 가까이 네, 10,000원. 들어오더라고요. 했었을 때 본다면 14일 날 입금이 돼요. 제가 9,000원 받고 감동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속에서 다단계는 일단 아니구나 했던 게 저는 팔아준 걸로 끝났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냥 그때 스포츠님이 이렇게까지 쭉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그냥 오늘 첫 만남이고 내가 배우고 싶었던 분이고 부러워했던 분이고 롤모델이라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 샀다 생각했는데 그게 캐시백으로 돌아왔을 때 그거를 제가 모으게 되더라고요. 아미에서 얼만큼 어떻게 보상해 주는지 궁금해서 제가 따로 휴먼 계좌를 해가지고 계속 차곡차곡 모으게 됐던 계기가 이 캐시백이 사업의 시작이 되었어요. 본다면은 그 속에서 예를 든다면 아버지한테 정보 전달하고 친구에게 자랑하고 했었을 때 아버지도 20만 그리고 친구도 20만 원을 사용하게 됐다면 동일하게 3% PB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바꿔 쓰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게 나한테 다 오는가? 아니고 그 속에서는 수익이 생긴 거를 아버지, 친구에게 먼저 전해주고 난 그 나머지가 저한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림 속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다면은 지금 20만 원 저도 소비했고 아버지도 20만 원, 친구도 20만 원 소비하게 됐을 때 60만 PB가 됐잖아요. 3명이 쓰게 되는 거 저를 통해 가지고 3명이 썼다면 60만 PB라 해서 저는 6%의 캐시백이 생긴 건데 이 6%를 먼저 받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소비했는 아버지하고 친구한테 먼저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9,000원을 감동했듯이 아버지하고 친구도 20만 원을 사용했는 3%가 되는 부분을 돌려받고 그 속에서 6%가 되는 36,000원에서 차익이 되는 24,000원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 위에 있는 스포너님이 동일하게 소비가 됐다면 다 가져갔겠네 하고 처음에 그러니까 다단계야. 피라미드는 어쩔 수 없네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 계산하게 되면은 나로 인해서 20만, 60만 PB가 생겼다면 스포너님이 쓰게 되는 데서 총 하게 되면 80만 PB가 돼요. 그런데 80만 PB가 된다면은 9%가 아니라 6%가 되거든요. 하면 스포서님은 48,000원이라고 하는 캐시백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먼저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광고를 했었고 그 속에서 소비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썼던 아버지, 소비했는 친구한테 캐시백으로 6,000원을 돌려주고 거기서 제가 받게 되는 36,000원을 뺀 나머지가 주고 난 게 제가 이제 36,000원 남잖아요. 그러면 48,000원에서 36,000원 뺀 나머지가 스폰서님한테 가는 거죠. 이게 입으로 광고했는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 된다면 선착순이 아니에요. 스폰서님이라 해가지고 먼저 있었기 때문에 다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다면은 시간에 상관없이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한 순 되는 거더라고요. 그 노력순이란다면 제가 1명, 2명이 아니라 많이 알려진 데서 소비자가 나온다면 충분히 스폰서님보다 제가 소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수입의 역전이 여기서 생긴다고 하는 거를 스폰서님이 광고하는 것보다
스폰서님이 5명한테 광고할 때 저는 10명한테 했다면은 그 수입의 역전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저희 스폰서님이신데요. 지나가세요. 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스폰서님 많이 저희 스폰서한테 많이 배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려워요. 앞에서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저는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사람이 조금 가까이 하기에 두려운 게 컸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바라기식으로 여기저기 말하는 게 자신이 없고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곳도 없어서 제가 했었어요. 저 사람이 없는데 주변에 사람도 없고 스폰서님처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본다면은 나로 인해 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소득이 생긴다면은 나로 인해 가지고 옆집 뭐 친구 아버지에서 6명에게 전달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소득은 일궈져요. 9%가 되고 거기서 보내면은 126,000원인데 106,000원인데 여기서 본다면 126,000원이 저한테 다 오는 게 아니에요. 20만 PB를 한 분 쓰는 데서 본다면은 6명에게 3%씩 다 돌려드리고 나면은 36,000원은 드리고 난 차익이 되는 게 저희 수입이 되는데 여기서 9만 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만 되면 참 감사한 일인데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긴 했지만 만약에 6명의 레그가 있는데 여기서 4명씩 구축되어서 이렇게 큰 그룹이 된다면 계산해 봤을 때 620만 PB가 생겨요. 그러면 이 620만 PB는 보시게 되면은 15%가 되는데 93만 원의 소득이 생기는데 이게 고스란히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100만 PB를 100만 원 쓰게 되는 6% 그룹이 되는 6그룹을 주고 난 차익이 되는 게 57만 원이 저에게 나오는 소득이 되는 거죠. 평균 약 6개월에서 9개월이 소요되는데 거기서 본다면은 내가 매달마다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만약에 내 몸이 아프거나 집에 일이 있거나 어떤 특정한 여행 감사해요. 비행기 타고 제가 여행 갔다면 그러면 저는 소득이 없는가 고민하게 되잖아요. 걱정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쓰지 않았지만 600만 PB를 가지고 20만 PB를 제가 안 했잖아요. 그러면 600만 PB가 되는 데서 15%가 되면 90만 원이에요. 근데 6레그에서 100만 PB를 했을 때 6%가 되고 그 6그룹을 주고 남은 차익이 54만 원이 된다면 이거 역시 소득이 되어서 저한테 온다는 거죠. 그만큼 된다. 처음에는 장하게 막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처음에는 이론적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탄탄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 여기서 처음에는 많이 알려야 되는구나,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대로 사업 방향에 맞춰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걸 가지고 내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분명히 이야기한다면은 아메이의 사업에서는 무자본으로 미팅에 참석하고 꾸준히 탱커가 있어야 된다는 거. 저는 딱 3가지는 항상 가지고 가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간다면 충분히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여행을 갔더라도 나의 수업은 나의 네트워크는 튼튼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시죠? 네. 개인 매출과 상관없이 수입은 발생한대요. 저 지금 한 달에 30만 원만 생각하고 뛰고 있거든요. 54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만 매달 나와도 저 진짜 매일마다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했었을 때 구축되는 네트워크에서 만약에 내 네트워크가 커지고 나의 그룹이 커진다면
1,500만 PB를 하게 되면은 24%가 되는 거죠. 그 속에서 본다면은 나도 썼고 여러 소비자 쓴 그 금액이 24%가 되는데 계산하게 되면 지금 24% 395만 원이 돼요. 근데 내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고 그만 말씀드렸잖아요. 하면 다른 그룹에서 했던 거 260만 PB에서 12%의 값으로 6레그 곱하기 6을 했는 값이 187만 2천 원인데 그 차익이 207만 8천 원이 된다면은 여기서는 감사하시죠. 평균 1년 걸린대요. 저 지금 시작한 지 4개월 됐거든요. 열심히 더 뛰어야 되겠다는 절박감이 생기는데 평균 약 1년 소요가 되는데 설마 1년 됐을 때 이거 못 읽었다고 그만두신다는 생각은 절대 가지면 안 돼요. 만약 이 소득이 매달 나온다면 그리고 증가해서 맞아. 매달 이 얘기를 아직까지는 입에는 좀 어색하긴 한데 인쇄성을 띠고 약 20억 원의 자산 가치가 생긴대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허황되고 말도 안 되고 이 소설도 아니고 현실감 없는 쓰레기책이라고 제가 욕하고 냅뒀다가 30대가 돼서 다시 한번 보면서 과연 가능할까? 네트워크가 뭐지? 라고 고민하고 있었던 게 아메이에서 만났다면 아메이 사업은 인쇄성을 띠고 있고 약 20억 원의 자산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박초롱 리더님이 생각나는 상황이긴 한데 충분히 저도 모든 리더님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매달 나오는 이유는 이 가능했던 게 가장 큰 거는 생필품이라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2.5단계 이틀 뒤부터 시작한다 수도권부터 뭐 시끄럽잖아요. 그 상황에서 일요일날 사업 설명하고 있는데 품절된다고 저한테 스폰서님 문자 오길래 앞에 사람 앉혀놓고 이거 빨리 주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했어요. 언니 죄송한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봐요 언니. 생필품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면서 하니까 언니가 네 거부터 주문하고 이야기해라 하더라고요. 시간 주길래 잠시만요 해가지고 묶어넘기면서 마지막에는 그래 내가 한 개는 팔아줄게 하고 헤어졌지만 가능한 거는 분명한 건 생필품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전쟁이 나도 먹을 거 먹어야 되고 씻을 거 씻어야 되고 그리고 닦을 거 닦아야 되고 쓸 거 써야 되잖아요. 그게 생필품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회원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회원수는 아메이 제품이 좋은 거를 대한민국 사람들 저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저 좋다고 얘기하려 했는데 이분들은 앞서서 써봤었고 거기서 망한 것도 이야기해보고 해봤던 것도 이야기해봤을 때 끝에 가서는 아메이 제품 좋은 거는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수는 증가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더 좋은 제품으로 더 좋은 고객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품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득은 매달마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의 성장을 본다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레그가 많으면은 감사할 것 같아요. 1000만 이상 됐었을 때가 SP. 제가 SP 달성을 가는 게 사실 저는 목표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저희 스폰서님 만났을 때 저 다이아몬드는 해봐야죠. 가볍게 얘기했었어요. 하면 할수록 다이아몬드는 아니더라도 가난하고 헤어질 수 있다는 그 에메랄드는 한번 해보고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하기 전에 저희 스폰서님이 SP는 가고 얘기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실을 직시하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되는데 SP를 3번 하게 되는 게 GP래요. 그 속에서 그 3번이 그냥 3번이 아니라 1년 동안 회계 연도 동안 3번 하게 되면 GP가 되고 그 속에서 소득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인데 이거는 지금은 조금 더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참 좋은 기회에 사업을 하고 있어서 감사해요. 연도에 그러니까 회계 연도에 SP 6번 하게 되면은 PT가 된대요. 그 속에서 정식 사업자로 연보너스 4천에서 5천만 원, 축하금으로 240만 원 받고 여기서부터는 저희 두 딸한테 상속권 생기고 워커힐로 해서 초대가 오고 여행의 기회가 생긴대요. 행복하시죠? 저 너무 행복해요. 이거 사업 설명할 때 저 혼자 이렇게 하니까 주변 언니들이 미쳤다더라고요.
얘 미친 것 같다 하길래 언니 아니요 가능해요 했는데 진주야 천천히 해라 저보다 천천히 해라 하는데 천천히 할 수 없는 게 회사에서 이만큼 보장하고 있고 회사가 이만큼 튼튼하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속에서 PT가 2명이 생긴다면은 연보너스 5천에서 7천만 원 거기서 제가 이제 가야 될 길인데 가난과 이별할 수 있는 에메랄드가 되더라고요. 제가 살짝 주말에 힘들었던 게 에메랄드를 가지 않고 그만두신 분들이 저한테 안티를 했었어요. 그 속에서 제가 살짝 휘청거리기도 했었고 과거를 모르는 제가 현재와 미래만 알고 있는 저한테 천천히 하라 했을 때 제가 속으로 마지막에 할 수 있었던 말은 아 안타깝다면서 속으로 했던 게 언니 조금만 더 버티시지 그랬어요. 가난과 이별할 수 있는 그 에메랄드 못 가가지고 너무 안타깝다면서 얘기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메 사업을 하게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조용히 굳건하게 가야 되겠다는 목표가 지금은 에메랄드는 가보고 얘기해 봐야 되겠다.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대요. 그리고 저희 신랑도 걱정된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난과 돈하고의 그 얽힘 있잖아요. 저 혼자 막 좋아했던 그 짝사랑을 돈이 이제 저 쫓아오려고 막 하게 되는 그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게 에메랄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해서 본다면 에메랄드가 끝은 아니잖아요. 회사에서는 더 다양한 걸로 더 다양한 혜택을 주려고 한다면은 저희 스폰서님 되시는 김연기 스폰서님이 다이아몬드시거든요. 성공자예요. 저희 스폰서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모님 하시는 제 롤모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저희 모두가 성공자가 될 수 있고 나도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연보너스 그리고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거. 그냥이 아니라 비즈니스 클래스로 해서 갈 수 있다는 그게 회사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끝이 아니래요. 수석 다이아몬드가 있고 더블 다이아몬드가 있고 트리플 다이아몬드, 크라운 엠버셔더 윈윈 구조로 해서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다 성공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난과 이별할 수 있는 이 사업은 모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 역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수입의 역전은 스폰서님하고 저와의 관계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거기서 회사가 만약에 부도난다면 이거를 제일 처음에 스폰서님이 아메 얘기했을 때 아메 좋은 건 아는데 저는 타사에 잠깐 제품을 판매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한국에 없다 하더라고요. 7월 31일로 이제 코리아 M사가 이제 빠졌다 해서 그 주변 언니들 만났었는데 그 회사는 미국에 있는 회사고 한국의 회사를 뺀 거지 회사가 부도난 건 아니에요. 다만 코리아에서 빠진 건데 아메이는 그러면 부도날 수 있지 않나 했었을 때 아메이 신용도가 무디스 저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 다 찾았었어요. 근데 무디스가 1909년도에 자회사로 나와가지고 엄청난 신용평가 회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속에서 아메이가 OA1 등급을 받게 됐을 때 삼성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코카콜라 별로 안 좋아해서 이 회사는 망할 회사 아닌가 했는데 이 회사 정말 좋은 걸 알고 깜짝 놀랐었어요. 본다면은 상공회의소 회장이 되시는 분 잘 아실 거예요. 저 이거 다 찾아봤었거든요. 저희 스폰서님이 처음에 이야기하게 됐을 때 설마 살아는 있나 싶어가지고 다 찾아봤어요. 저 했었을 때 진짜 있네 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 이분을 찍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욕 겁나게 먹고 있었고 찍소리 안 하고 있는데 이분도 만났다길래 그래서 제가 더 믿음 갈 수 있었어요. 저 서울 가서 저기 뒤에 보이시는 경제부총리 되시는 분 봤었거든요. 서울에서 어떻게 하다가 지나가는데 그 정부 일을 하시는 분이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멋있다 했는데 기회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아웨이 글로벌 북미 지역에서 본다면 7년 연속 온라인 건강 미용 제품으로 제품 판매 1위를 하고 있는 저희 아메 회사는 본다면은 제가
이름 약전 맞나요? 네. 제가 캐나다에서 나오는 그 약전 책을 어떻게 건너가지고 받아가지고 봤었어요. 아메이 제품이 있더라고요. 되게 반가웠었거든요. 아, 아메이 회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했었을 때 약전에도 실려 있는 게 뉴트라이트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화학 성분이 없어요. 비타민, 미네랄, 건강기능식품에서 세계 판매 1위를 할 수 있었던 게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식물, 농축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뉴트리라이프가 있기 때문이고 아티스트리는 지금 민경 리더님 통해 가지고 제가 완전 반해 가지고 소비자가 됐었던 상황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본다면은 박인옥 리더님 강의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많이 배우고 있고 그래서 만난 아티스트리는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잘 깔맞춤해서 나온 것 같아요. 동양 서양인의 피부와 그리고 계절과 다 맞춰가지고 나와 있는 아티스트리는 보시게 되면은 랑콩, 클리니크, 시세이도, 에스티로더 저 이거 다 써봤거든요. 근데 진작에 만났었다면 저는 아티스트리 정말 매니아가 됐을 것 같아요. 퍼스널 케어 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거 공부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탈모에 대해서 몰랐고 그리고 곱슬머리 뭐 직무 이런 거 잘 몰랐고 지성, 건성을 몰랐는데 몸에 바르는 거 샤워하고 샴푸하고 이 모든 치약, 칫솔뿐만 아니라 구강 청결까지 다 할 수 있는 퍼스널 케어가 저만 좋다고 생각했던 게 소비자들 층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특히 치약은 제가 사업하고 있다 했을 때 아메이 얘기했을 때 그래 맞다 치약 좋은 거 내가 알고 있다 해서 치약 판매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홈케어를 말하게 되면은 처음에 만났던 게 저는 집에 이제 아기도 있고 해서 식기세정기를 하기 전에 저는 에어씨를 먼저 만났었어요. 찌든 때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이거 물하고 농축해가지고 풀었어야 되는데 뚜껑 열어가지고 그냥 부어가지고 닦았는데 그 더러운 찌든 때가 없어지길래 제가 이거는 쓸 거 못 된다고 그냥 고무 독한 줄. 네 그래서 저희 신랑 보고 이거는 쓰는 거 아니라고 그냥 애들 손 되게 하면 안 된다고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열기 확 나. 그랬는데 제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막 썼던 자녀도 게 많은데. 맞아요. 무식했던 게 너무 부끄러운 시간이었었어요. 저희 신랑이 그 구석에 있던 거 꺼내 다시 쓴다 했을 때 저보고 참 한심스럽다 했는데 절대로 비수레가 요란하다는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아메이키는 미팅을 하면서 제가 아메이킨의 매니아는 저희 신랑이에요. 요리를 좋아하는 그 남자가 새벽 2시까지 요리한다고 잠도 안 자고 그 시간 때문에 애들 치킨 먹다가 잠들고 제가 잠을 못 자고 피곤하고 하는 게 아메이킨인데 예열만 잘한다면요. 저 이제 계란 후라이 잘하거든요. 정말 퍼펙트예요. 그 속에서 본다면은 저는 저희 아이가 지금 아토피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일 처음에 바꿔쓰기 했던 게 정수기였었어요. 저희 스폰서님이 저보고 다른 것도 아니고 정수기를 바로 바꿔쓰길래 이때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이렇게 결단력이 있는 사람 처음 본다고 그냥 저는 이걸 제일 먼저 샀었어요. 이건 마찬가지로 제가 C사에 광고가 좋아서 얼음도 나오고 내모도 나온다 했고 저희 신랑이 좋다 해서 사용했던 그 C사인데 그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뒤늦게 알고는 바꿨는데 저희 신랑도 아이도 되게 잘 먹고 있고 그리고 엠모 근데 네, 죄송합니다. 이거 옛날 그림이어서 제가 잠깐 깜짝 놀랐는데 공기청정기는 지금 저희가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저희 신랑이 한 번도 이제 뭐 하다못해 가지고 형광등에 불이 가도 몇 날 며칠 손도 안 대는 제가 공기청정기 딱 해가지고 씻고 처리하는 거 보면서 저희 신랑이 손 딱 쳤었어요. 만질 줄도 아는 게 있구나. 그거는 네가 책임져라 해서 제가 이거는 다 갈고 다 해요.
음소거 됐어요. 음소거. 뭘 하란 말이에요 하고 나오는데요. 바꿔 쓰기 하세요. 정말 지금 제가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이 조금 큰 게 있었어요. 했더니 만약에 진짜 큰일 나가지고 외출 못하고 뭐 진짜 큰 거 있을 때 못 쓰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저희 신랑이 큰 마트 가가지고 그걸 엄청 장을 봤을 때 김도 있고요, 라면도 있고요. 그 속에서 뭐 이것저것 사는 거 보면서 속으로 내가 속상해가지고 말을 못하겠다고 원포원이 좋은 게 있는데 이걸 이렇게 쓴단 말이야 했었을 때 제가 몰랐다 하면은 속상해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메이 제품이 그렇게 좋은 걸 아는데 모르기 때문에 저희 신랑은 마트 가가지고 상품권 생겼다고 그렇게 사가지고 저한테 칭찬 들을 줄 알았겠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화났냐고 하길래 아니라고 하고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아메이 제품을 제대로 쓰세요. 바꿔 쓰기를 제대로 한다면은 입소문 할 수 있어요. 입소문 날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 불만이 생긴다면은 90일 내에 환불이 가능하다는 거 아시고 있어서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더 생길 수 있는 기회 같아요. 만족하실 거고요. 그 만족을 계속 사용하다면은 부업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했던 게 9월 1일부터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됐었을 때 바로 전업으로 가진 않았어요. 9월 1일부터는 제가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부업 삼아서 그냥 미팅 장소 가고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냥 바꿔 쓰기, 듣기, 바꿔 쓰고 그냥 보냈던 게 부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 주위에 자랑하게 됐고 치약 하나를 팔았을 때는 치약 하나 판 게 아니죠. 소비한다 했을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스폰서한테 소리 질렀어요. 치약 하나 소개해가지고 너무 좋다고. 그 속에서 저는 사업을 하게 됐어요. 지금 사업을 한다면은 공부하면서 자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시간은 아메이를 바꿔 쓰게 하면서 시작했고 그게 부업에서 부업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위에 자랑하면서 사업으로 자산을 한번 늘려보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공을 한다면은 저는 에메랄드 가는 걸 한 번은 꼭 하고 싶다 했지만 그거를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서는 분명히 성공을 해야 되는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투자를 하지 마세요. 제가 아메이 한다니까 친한 친구 같은 동료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소자본이라고 하는데 7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몇 명만 밑에 깔면은 뭐 월 얼마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제가 나는 그렇게 돈 벌고 싶지 않습니다. 딱 잘랐었어요. 그렇게 돈 버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700만 원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돈이 250만 원이 하고 가는데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이 사람아 아니 이 사람 아니지. 아무튼 아니죠. 700을 썼는데 250 와서 들어오는 그 돈이 어떻게 만족스럽냐고 마이너스 450인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계산하냐고 했었을 때 아메 절대 투자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자본으로 내가 필요한 게 있었을 때 구매하고 다른 마트에서 살 거를 집 앞에 슈퍼에서 살 거를 아메이 마트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바꿔 쓰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돈 들이는 일은 아니에요. 이 일은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12시간 일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자투리 시간을 가지고 내가 틈틈이 공부하고 그 속에서 미팅을 참석하면서 공부하는 그 자투리 시간을 가지고 물건을 바꿔 쓰고 거기서 미팅 참석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미팅 참석을 통해서 미팅 참석하면은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SP 가는지 그 방법 알려주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은 9% 달성하는지, 어떻게 하면은 24%, 21% 갈 수 있는지 그 방법 알려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박솔 리더님 둘째 주, 넷째 주 오시면은 항상 똑같은 게 이 성공의 4원칙 하시고 끝나는데 제가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는 엄마야. 저희 스폰서님이 항상 이거 지금 보기는 자유로 가는 마지막 기회라고 항상 얘기하고 계시고 또 보신다면 유튜브에 마지막에 또 나와 있어요. 자유로 가는 마지막 기회가 저는
암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상처 되게 많이 받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단절할 수 있었고 그렇게 겪었기 때문에 제가 가야 된다는 그 목표가 더 굳건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변이 아니야 아니야 했는데도 치약 하나 사준다면은 기분이 달라지고 누군가가 좋게 인식해주고 그냥 긍정적으로 대답만 해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직업인 것 같고요. 분명히 모두가 돈으로부터 해방을 가지고 싶어하고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욕구가 있다면, 목표가 있다면, 꿈이 있다면은 모두가 지금 마지막 기회가 되는 아메이 사업을 다 성공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도 있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주 리더님, 그리고 앞에 시온 리더님, 민경 리더님 이걸 들으면서 제가 이분들은 될 수밖에 없다는 3가지 찾은 거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똑부러지게 하네. 똑부러지는 Y, 야메이, 똑부러지는 사업 설명이 있어서 꼭 성공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사업 설명 속에서 나왔는데 매달 그거 돈도 받는 거지만 전쟁이 나도 써야 되는 우리 제품이기 때문에 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거랑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아메에서 성공하시는 분들 중에 그 뭐 40대 여성분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요. 이 3분의 공통점은 잘 살아봤는데 망한 미연들. 맞죠, 수번선님? 잘 살았는데 망한 니언들이 꼭 성공한다고 그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3분들 꼭 성공할 것 같습니다. 내년 이제 12월 얼마 안 남지 않았는데 꼭 파이팅 하시고 시작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